성일광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오늘 들으셨을 텐데 이란을 공격하겠다는 발언의 강도 자체는 굉장히 셌습니다. 그걸 표면 그대로 확전 신호로 받아들여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이제 클라이막스를 강하게 만들어 놓고 전쟁을 마무리하는 수순을 의도하는 거라고 봐야 할까요? 트럼프 대통령의 진짜 의도를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전쟁의 명분을 계속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자기가 지금 전쟁 기간 동안, 일궈낸 성과를 계속, 나열을 했죠. 본심은 협상을 통해서 어쨌든 전쟁을 끝내고 싶어 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을 해야 되는 그런 지금 난처한 입장에 처해 있기 때문이죠. 다만 협상이 안 됐을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도 역시 힌트를 많이 주지 않았습니까? 계속해서 이란에 대한 공격, 특히 이제 에너지 시설, 그다음에 전력 발전소 이런 것들이 아직 우리가 공격하지 않았다. 그 일부러 그랬다. 그러나 이제는 협상이 만약에 결렬된다면 우리는 이제 그런 시설도 공격할 수 있다고 또 경고를 하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과연 협상이 성공할 수 있을지, 그리고 만약에 성공하지 못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어떤 행동을 하게 될지를 고민해봐야 되는데요. 현 상황에서 제 생각은 아무래도 협상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는다. 협상 타결 가능성은 높지 않고,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걱정해야 될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수위의 이제 군사적 공격을 하게 될지. 지금 가장 우려되는 거는 아마 미국의 공격에 대한 또 이란의 반격의 수위는 또 어떻게 될지, 어디를 공격하게 될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걸프 국가에 대해서 공격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네, 말씀 주신 대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네, 사실 이제 정권 교체가 전쟁의 목표가 아니라고 발언도 했습니다. 그래서 네. 현재 수뇌부가 사실상 정권 교체라고 표현한 부분도 이란의 협상이 이번에 목표가 이제 집중이 돼 있다라는 걸 시사하는 발언이라고도 시장에서는 좀 해석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네네. 이제 이란의 대응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 3주간 더 강하게 이란을 타격하겠다고 했는데 미군의 지상전 경고 압박도 계속되는 가운데 지금 세 번째 항공모함은 중동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란은 어떻게 나오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게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2, 3주 동안 어쨌든 전쟁을 계속 수행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그냥 공습으로 이란의 어떤 인프라, 그러니까 기간 시설만 공격하고 말 것인지, 기관 시설이라 하면 이제 재련소, 제철소부터 해서 가스, 원유 시설, 정유 시설, 그리고 여러 가지 제반 기관 시설을 공격해서 이제 이란의 어떤 정권 붕괴를 또 노리는 것일 수도 있는데요. 자, 거기에 대해서 이란은 어떻게 공격할 것인가? 당연히 이란은 만약에 미국이 하르고 섬 점령이라든지 혹은 호르무즈 해협에 있는 도서들 7개 도서가 있는데 그중에 몇 개를 점령하려고 해서 봉쇄 해제를 풀어보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란의 대응 공격은 지금까지 해온 방식대로 걸프 지역에 있는 주요 에너지 시설, 정유 시설, 그다음에 카타르 같은 경우는 LNG 가스 시설 같은 것을 공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또 우리가 유가가 올라가는 것을 또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그럼 세계 경제는 다시 이제 상당히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희가 지금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2주, 3주는요 시간이 너무 길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행동을 할지 지금 예측하기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이란의 핵심 수입원이 원유 시설이기 때문에 이걸 또 타격을 하게 되면 이란 정권의 입지가 상당히 악화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우리가 고려 대상으로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 문제가 아주 중요한 사안입니다. 직접적인 산업에 영향을 주기 때문인데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각자 알아서 하라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이란 쪽은 통행료를 받겠다는 얘기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또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렇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해제는 사실상 어려울 것 같고요. 방법이 있다면 협상을 통해서 이란 스스로 풀어내는 거죠. 쉽게 말해서 이란 스스로 봉쇄를 해제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선 협상 가능성이 이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또 하나의 가능성은 미국의 어떤 압도적 군사력으로 아예 그냥 이란의 정권을 붕괴시킨다면 그 이후에는 혁명 수비대를 아예 붕괴시킨다. 그렇게 한다면 쉽게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해제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럴 가능성도 없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이란은 이거를 호르무즈 해협을 결코 놓지 않을 겁니다. 계속해서 봉쇄를 주장하고 미국을 압박할 것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게 해제가 안 돼도 나는 떠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것은 우리가 이란과 협상과 또 국제사회와 함께 이란에 대해서 단호한 대처를 통해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 해제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거기에 지금 생사가 걸려 있는 국가들 중심으로 해서 이 문제를 이란과 협상으로 통해서 풀어야 될 그런 큰 숙제를 지금 안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지금 정말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제어권이 이란의 정말 강력한 무기가 되는 분위기긴 합니다. 굉장히 부담되는 내용이고요. 또 하나 궁금한 점은 이번에 피해가 큰 중동의 인프라 시설들에 이제 한국 기업들이 앞으로 얼마나 참여를 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또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전쟁 중인데 뭐 우리 기업 참여 여부를 논하는 게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어쨌든 걸프 지역의 플랜트 산업이라든지 가스전이라든지 이란의 공격을 받아서 상당히 많이 파괴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도 우리 한국 건설 업계가 그 부분에 또 상당히 많은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경험을 살려서 새롭게 이 걸프 지역의 망가진 시설을 고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또 하나의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걸프 국가는 이제 전쟁이 끝나면 국방 개혁을 할 겁니다. 새로운 방공망을 만들고 다시는 이란의 공격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할 것 같은데요. 또 우리의 많은 방산 기업들이 또 걸프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예, 앞으로의 그 움직임도 예의주시하면서 저희도 들여다보겠습니다. 성일광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 교수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유가 에너지 영향도 점검하겠습니다. 김재경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위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연구원의 김재경입니다. 네, 긴급하게 요청 드렸는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하거든요. 트럼프 대통령 연설 이후에 유가는 다시 $100를 넘어섰습니다. 이란과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발전소도 타격을 하겠다고 하던데 가뜩이나 지금도 유가하고 천연가스 가격이 높은데 앞으로는 이게 어떻게 되는 걸까요? 우선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중에서 이제 주목해야 될 것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제 당장 종전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표명한 것 같고요. 앞으로 협상을 더 진행하겠는데 2, 3주 동안에 강력하게 이제 공격을 하겠다 이런 정도 있기 때문에 사실 시장에서는 그동안 이제 조기 종전 그리고 이제 조기 이제 봉쇄를 풀 수 있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두바이 유가도 3월 23일 정점을 찍고 상당히 많이 내려와서요. 지금은 이제 거의 브렌트유하고 비슷한 수준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인데, 예, 이거는 아마 이제 기대가 반영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무거품이 되면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면 이제 다시 두바이 유가가 다시 오르는 문제가 생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호르무즈 해협에 통행을 하는 국가들이 알아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은 뭐 앞서 아마 나왔던 것 같은데요. 통행료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그 중동 의존도가 높은 동아시아 국가들, 한국이나 일본 등 이런 국가들이 이제 통행료 문제로 이제 상당히 오랫동안 이제 이 문제로 이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의 큰 숙제로 좀 남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료를 받겠다고 이란 쪽이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수에주 운하의 경우에는 시설 비용이 들어가니까 그 비용 받는 건 좀 이해가 되는데 호르무즈 해협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곳이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통행료를 받겠다는 게 좀 황당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통행료를 실제로 내야 한다면 실질적인 국내 산업이랑 경제에는 어느 정도 타격을 받게 될까요? 네, 우선은 이제 통행료는 국제법상은 이게 합법적인 건 아니지만 아마 다른 방식을 통해서 여러 가지 뭐 보호료라든가 또 뭐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이제 통행료를 거둘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배럴당 $1 정도 통행료가 붙으면 대략 계산해 보면 연간 한 1조 원 이상의 이제 경제적 부담이 우리나라에 이제 지워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우리나라 정유 공장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현재의 중동산 의존도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전제하에 있는 거고요. 사실은 중동산 의존도가 이렇게 높은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정유사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정제 마진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최적화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원유 유종 구성을 이제 중동산에 많이 이제 기울어진 방향으로 해놨는데 이렇게 통행료가 붙게 되고
또 여기에 부차적으로 이제 앞으로 이제 보험료도 많이 오를 것 같거든요. 예, 이렇게 되면 이제 자연스럽게 정제 마진이 현재의 유종 구성으로는 이제 최적화되기 어렵습니다. 이게 극대화되기 어렵기 때문에 아마 정제 마진이 많이 줄어들게 될 거고, 자연스럽게 유종 구성을 바꾸고, 그래서 이에 따라서 정제 시설에 대한 구성도 바꾸는 작업들을 이제 순차적으로 해 나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이제 중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이제 중동산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조금 이제 긍정적인 면도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한쪽에 뭐든 쏠려 있으면 그게 이렇게 문제가 되곤 합니다. 중동산 원유 의존도를 줄이는 계기로 활용을 해보자라는 의견. 지금 1배럴이 1달러 수준의 통행료를 매기겠다는 게 이제 이란의 입장이긴 한데, 뭐 그렇게 보면은 적어 보입니다만 이게 없던 비용이 생기는 거고, 여기에다가 이제 보험료 등도 같이 고려를 했을 때 이게 이제 산업적으로 어떤 여파를 미치게 될지도 계속 들여다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미군이 철수하고 종전이 되더라도 이제 중동에 치우친 원유 공급망은 여전히 고민이 많이 남게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이나 러시아 등의 이제 다른 산유국으로부터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지금 어떤 허들을 넘어야 하는 걸까요? 사실은 우리나라가 중동산에 많이 의지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상대적으로 거리가 가깝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물량도 대규모 물량을 쉽게 조달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었다는 것도 있는데요. 근데 뭐 통행료가 붙는다든지 보험료가 올라가게 되면 이제 이런 장점들이 사라지고 다른 유종들, 다른 국가에서 생산하는 원유들의 매력도가 훨씬 더 높아지겠죠. 근데 1차적으로 이제 미국산을 들여올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미국산도 역시 마찬가지로 파나마 운하를 유조선이 이제 지나갈 수가 없어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미국산을 도입하려면 이제 희망봉을 돌아서 인도양을 거쳐서 이제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좀 오래 그 수송 기간이 좀 깁니다. 그래서 운임이 좀 비싸다는 문제가 또 있고요. 또 이제 러시아산 같은 경우는 이제 시베리아를 통해서 이제 사하린 쪽으로 이제 뺄 수만 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제 받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거기에 시설이 아직 있지 않다는 점도 있고, 러시아 같은 경우는 아직 물론 이제 제재가 이번에 한시적으로 풀렸지만 또 앞으로 제재가 어떻게 될지는 모른다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좀 불확실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대신에 조금 우리가 고민해 볼 수 있는 좀 대안 중에 하나는 아마 캐나다산이 아닐까 싶습니다. 캐나다산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쓰고 있는 중진류와 거의 비슷한 유종의 성격을 갖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캐나다에서는 이제 주된 산지인 알버타주에서 브리티시 콜럼비아주로 이제 원유 수송 파이프라인도 이제 건설이 마무리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조금 물량을 우리가 좀 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쪽을 통해서 조금 이런 중동 우조들을 낮출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또 하나 또 기대를 해볼 만한 거는 이제 멕시코산도 좀 우리가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쪽도 마찬가지로 중진류 그런 성격의 이제 유종이기 때문에 우리가 태평양 통해서 한번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마지막으로 아마 미국산 같은 경우는 알라스카산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라스카 쪽에서도 원유가 많이 생산되는데요. 알라스카산은 기본적으로 이제 미국의 본토 중에 캘리포니아만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물량을 우리나라로 돌릴 수 있으면 우리가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 모든 이제 다른 이제 그 국가에서 들어오는 유종들은 기본적으로 운임이 중동산보다 비싸기 때문에, 물론 이제 통행료 때문에 이제 중동산에 대한 운임 차이가 이제 많이 줄어들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일정 부분은 이 운임의 격차를 좀 더 좀 줄여들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방안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채널 다각화 시급해 보입니다. 현재 국내에는 정유 석유화학 기업들이 이제 공장 가동을 줄이고 있다고 하던데, 대체 에너지가 부각받는 계기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예, 우선 기본적으로 이제 정부의 정책적인 방향은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으로 아마 갈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에너지가 더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이제 문제는 이제 석유화학 기업이라든가 또 정유사들이 사실은 재생에너지가 이쪽 분야로 좀 진출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이쪽은 이제 전기 사업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업의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 좀 다릅니다. 아마 이제 오히려 이제 석화사라든가 정유사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수소 사업으로 조금 그 사업을 다각화할 수 있는 좀 기회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근데 다만 이제 좀 문제가 되는 거는 수소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는 이제 원유라든가 뭐 나프타라든가 이런 것들에 기반한 부생수도 위주로 돼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이제 그 원유라든가 나프타에 수급 문제가 생기게 되면 수소에도 수급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조금 수소 쪽에서도 좀 활로를 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네, 태양광 풍력 원전을 비롯한 수소 쪽에 대한 코멘트. 알겠습니다. 기억해 보겠습니다. 김재경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 이분과 함께 세워봅니다. 정경민 IBK 투자증권 분당 WM센터 팀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시장이 오늘 트럼프 대통령의 입 한마디에 위에서 고점 대비 떨어진 거 보면요. 코스피 대비 6%포인트 가까이 됩니다. 네. 변동성 극심한데 지금 시장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해석은 각각이겠습니다만 이제 전쟁의 불확실성의 연속이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뭐 변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네. 시장 임팩트는 2에서 3주 정도면 끝난다는 그런 내용이 뭐 저는 좀 귀에 들어왔고요. 협상이 지지부진하면 그나마 인간적으로 남겨놨었던 뭐 전력과 원유 시설 공격 뭐 그리고 호르무즈 이제 뭐 그 이용하는 나라들이 알아서 해라 뭐 이런 정도가 이제 제가 좀 맞아요. 인상 깊게 좀 들었던 그런 부분인데 지금 오늘 하루 나오고 있는 그런 변동성 뭐 하방 변동성은 어제 상승했었던 거에 한 절반 정도는 곧바로 좀 내준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전부는 아닐 것 같기는 해요. 일단은 오늘 폐장 시간에 유럽 그리고 새벽 시간에 미국 증시가 이 트럼프 발언을 어떻게 소화를 하는지를 좀 지켜보고 내일 우리 시장이 그거를 또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지켜봐야지만 이제 오늘 요 내용들이 우리 시장에 오롯이 좀 스며드는 이제 그런 소화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하는데 의외의 하방 경직이 나올 수도 있고 의외로 좀 폭락이 나올 그럴 가능성이 뭐 아예 없는 것도 아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유가 또 환율, 금리, 오늘 외국인들의 매도의 강도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 실망 매물 정도로 선방할 가능성도 저는 어느 정도 있다고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이 정도의 뭐 실망이었으면은 보통 조 단위의 외국인들의 그런 매도가 탁 쏟아졌을 수도 있는데 물론 이제 파생 시장이 조금 뜨뜻미지근하긴 합니다만 뭐 그래도 아직 한 7, 8천억 정도의 순매도라면 어제 상승했었던 것들을 감안해 놓고 보면 그냥 실망 매물 뭐 이 정도가 좀 어울리는 하락. 하지만 뭐 200포인트가 넘는 하락이기 때문에 좀 아프긴 아픕니다만 예. 만약에 이제 유럽 증시와 미국 증시가 나름대로의 그 소화를 해낸다라고 하면 다시금 좀 반등에 뭐 그러니까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가능성보다는 반등의 네. 실마리를 찾을 가능성을 더 높게 좀 보고는 있어요. 일본 증시도 어제 상승 부분의 한 절반 정도를 지금 내놓고 있는 거의 정확하게 절반 정도를 지금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어느 정도 좀 실망 정도로 일단 가고 좀 시장, 그러니까 서방 쪽 시장이 열리기를 좀 기다리는 이제 그런 흐름으로 좀 가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또 뭐 말씀드린 대로 곧 호르무즈에서 이제 손을 뗄 테니까. 이제 이용하는 국가들 알아서 해라 이런 부분을 봐서는 또 원유 또 미국산을 써라 이런 내용으로 또 흘러가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 언급으로 봤을 때는 뭐 조선과 방산, 예, 2차 전지 뭐 이런 2차 전지를 포함한 신재생 쪽이 강세를 보이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긍을 할 수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이게 우리가 너무 많은 기대를 해서 그렇지 변한 건 없어요. 그냥 실망을 했을 뿐이지 그냥 전쟁 상황에 있어서의 변동성은 뭐 사실 달라진 건 없는 그런 부분이고요. 지속적인 이제 전쟁 이슈이기 때문에 박스권이 좀 좁아질 가능성은 좀 있지 않을까. 뭐 저는 얼마 전에 이번 주 초에 만들었었던 그런 저점만 훼손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면 사실 크게 바뀔 것 없는 그런 양상이 되지 않을까. 일단은 트럼프의 담화 연설은 뭐 이 정도의 좀 임팩트를 줬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같은 장세에서는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되는 걸까요? 일단 저는 뭐 매도 클라이막스를 지날 가능성은 좀 있지 않나. 예, 만약에 이제 추가적인 하락이 이제 지금 뭐 네. 서방권 국가들의 증시, 유럽, 미국장이 큰 폭의 하락만 보이지 않으면은 어느 정도 강한 좀 내성으로 작동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요. 애매하긴 합니다만 뭐 트럼프도 그렇고 네타냐후 총리도 연장이 됐죠. 이런 것들을 좀 감안을 해본다면 출구 전략의 의지는 일단은 확인된 것 같고 2주에서 3주라는 기간 설정에 작습니다만 그마저 좀 신뢰를 좀 해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계속 좀 생각되는데 이렇게 호르무즈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알아서 해라라고 하는 뒷수습 안 되는 거는 우리가 어느 정도 좀 예상을 했었던 이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또 뭐 실망한 부분은 또 아니지 않나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일단 어제 나왔었던 반등이 기술적인 자율 반등이 나왔었는데 네. 어느 선까지 나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좀 봤거든요. 근데 가능성은 낮습니다만 만약에 이제 미국하고 유럽이 잘 소화를 해서 뭐 이제 보합권 이상의 흐름이 나온다면 저는 박스 상단 정도의 추세로 올라갈 수 있는 힘은 어느 정도 좀 마련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만약에 이제 어제가 고점인 이제 그런 시그널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예. 또 5,000에서 5,500선의 좁은 박스권을 형성하는 이제 그런 그림이 나올 것 같고 만약에 네. 뭐 이런 일은
없어야겠고 뭐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5천이 붕괴되는 이제 그런 그림이 나온다면 그때는 또 새로운 박스권을 좀 그려야 되는 점을 좀 염두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일단은 네. 저는 두 번째 5천에서 5,500선 박스권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우리의 대응 포인트는 뭐 이렇게 지금 제가 장황하게 말씀드리지만 사실 할 수 있는 게 많지는 않아요. 이런 맞아요. 전쟁 변동성에 이거를 정말 귀신 같은 매매로 저점에 사서 고점에 팔고 이런 것들을 계속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나친 낙관, 지나친 비관 둘 다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 뭐 네. 제가 좀 애매모호하게 말씀드리는 이제 전략적 관망이죠. 어느 정도 하방만 좀 지켜지는 그런 상황이라면 뭐 저는 이제 좀 지켜보면서 네. 정말 내 종목이 매수를 해볼 만한 박스 하단에 온다면 그때 이제 뭐 일부의 현금을 사용하는 정도 또 다른 종목을 좀 줄여서 내 이제 전략적인 종목으로 좀 이렇게 압축하는 그런 정도의 전략 말씀 그대로 예. 좀 전략적인 관망 전략이 좀 어울리는 그런 상황이고요. 일단은 이 좌울 반등 주도가 어느 쪽으로 나오는지를 지켜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관망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제처럼 이제 만약에 반등이 또 나온다면 어떠한 종목들이 반등의 선봉에 설 것인지 어떤 종목은 지수보다 빨리 올라갔고 어떤 종목은 지수보다 못했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구분해 놓는 것도 관망을 하시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좀 대응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방법을 마련해 놓는 네. 거기 때문에 뭐 의미 있는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지나친 낙관도 지나친 비관도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냉정하게 현 상황을 들여다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오늘 섹터로 봤을 때는 좀 부각받는 건 이건 정말 테마성 움직임인 것 같아요. 탈플라스틱 관련주가 좀 급등을 하고 있고요. 이건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코멘트 간략하게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의미 있는 반등이라고 해야 할까요? 2차 전지 ESS에서 또 나옵니다. LNF가 오늘 52주 신고가 경신을 하고 있는데 리포트에 따르면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가능성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이제 섹터별로는 어떤 부분에 주목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뭐 아까 잠시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이 뭐 트럼프 전쟁의 장기 뭐 이런 장기화 이런 것들을 좀 감안을 해봤을 때는 저는 뭐 조선 그다음에 2차 전지 방산 이런 쪽이 좀 뭐 직관적으로 좀 눈에 들어왔고요. 일단 플라스틱 뭐 이제 그 NCC를 비롯한 이제 납사 공급에 대한 이제 그런 차질 우려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일이 벌어지는 그런 공급 부족 또 이제 병목 현상 이런 것들은 조금 나오고 있는데 예전에 비해서 이런 수요가 크게 이렇게 확대되어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예전에 이렇게 차화적 랠리를 만들었었던 것처럼 흘러갈 수도 있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네. 지금은 이제 이런 그 석유화학 종목들, 석화 종목들 움직이는 거 보면은 그런 정도를 반영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플라스틱 부족이나 또 납사를 비롯한 뭐 여러 가지 플라스틱에서 파생되는 그런 좀 원재료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너무 이렇게 섣부르고 빠르게 이렇게 좀 과감하게 움직일 필요는 없다라고 좀 생각 들고요. 일단 좀 지켜보시고 좀 거기에 확신이 좀 서거나 아니면 그게 좀 이 공급 부족이 더 이렇게 좀 막 올라오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좀 대응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아직까지는 주가에 투영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냥 좀 지켜보시는 쪽으로 좀 가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네. 일단 조선 쪽은 이제 향후에 좀 부각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뭐 오늘 두 가지가 나왔죠. 뭐 호르무즈 해협을 뭐 알아서 물론 통행료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제 네. 각국이 이제 호위 선단을 또 구성할 가능성도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쪽에서 갖다 써라라는 내용도 있었기 때문에 이제 미국 쪽 LNG를 또 퍼날라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좀 이어질 가능성도 좀 있어 보입니다. 그런 면에서 예. 봤을 때는 조선주의 투자 심리에는 이렇게 어느 정도 좀 도움이 되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엊그제 나왔었던 게 또 한화에서 한화 필리조선소였죠. 차세대 군수 지원함에 개념 설계에 좀 참여했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달코 다른 내용입니다만 뭐 캐나다 잠수함 사업도 군수 쪽에 이런 모멘텀 좀 있기 때문에 조선 쪽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숨쉴 그 여유가 좀 생기는 이제 그런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 사실 올 1분기에 또 반도체만큼이나 굉장히 좋은 실적을 내보일 가능성이 높았던 게 이제 조선 섹터인데 굉장히 오랫동안 주가가 또 횡보했었던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뭐 한두 개의 좀 트리거만 좀 나와준다면 조선 업종도 이 전쟁 상황이 조금 이제 길어지는 그런 상황에서 좀 나름대로의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섹터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방산 쪽은 뭐 여러 차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원래 전쟁이 끝나면 본격적인 수주가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네. 전쟁이 지금 이제 한 달이 넘어가고
이제 좀 이 미사일에 대한 이제 부족 현상이 좀 나오고 있고 그리고 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중동 지역에서 도입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움직임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예. 그 도중에도 지금 이제 수주가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요. 그렇게 본다면 아마도 어떤 방공 무기에 대한 이제 그런 수요는 계속해서 좀 좋아지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요. 물론 어제 LIG 넥스원이 상한가까지 부근까지 맞습니다. 움직였었던 그런 예. 거를 좀 따라가기에는 뭐 조금 부담스러운 상황이 좀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여기 좀 자극이 될 만한 뉴스는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청궁2, 뭐 LSM, 뭐 CIWS 같이 이제 명확한 해답이 될 수 있는 무기 체계들을 공급할 수 있는 LIG 넥스원 또 뭐 하나 시스템 네. 이런 종목들 만약에 이제 이 시장 우려 때문에 좀 하락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이런 종목들이 좀 반등할 수 있는 여력은 다른 종목들보다는 좀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과거에 이제 그 레이시온 지금 뭐 RTX라고 하는 미국의 네. 패트리어트를 만드는 기업이 걸프전 이후에 세계 넘버원의 방산 기업이 된 계기가 됐다라는 걸 감안해 보면 우리 기업들도 뭐 이걸 수혜를 본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뭐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네. 이 계기로 네. 좀 좋은 그 수익 구간으로 이렇게 올라탈 수 있는 이제 그런 좋은 이제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다시 한번 좀 만들 수 있겠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ESS 쪽의 사업 가시성과 개이성이 워낙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이 태양광 그리고 네. 이제 풍력 이런 쪽은 깔때기로 모아 보면 ESS가 없이는 어떤 이제 안정적인 공급이 좀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이제 그런 수요가 좀 자극될 것 같고요. 1, 2월 달에 그런 그 수출 데이터가 좀 나왔었는데 전년 예. 동기 대비 21% 증가가 나왔습니다. 미국 향으로 봤을 때 그런 거 봤을 때는 어쨌든 ESS의 수요가 뭐 에너지원이 뭐 원전이 됐든 뭐 AI가 됐든 아니면 신재생이 됐든 간에 어쨌든 늘어나고 있다라는 자체가 뭐 지금 아직도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시가총액과 실적을 보면은 불편한 부분이 많긴 많습니다만 어느 정도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던 그런 전기차의 대안으로서 작동할 수 있다라는 그런 논리는 조금씩은 맞춰가고 있다라는 게 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전쟁 때문은 아닌 것 같긴 합니다만 1월에서 2월 유럽의 5개국 그 전기차 판매량이 전년 대비 32% 늘어났다라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보면 전쟁 상황을 감안해 보면 어쨌든 수요는 뭐 폭발적이진 않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기여를 좀 이런 상황이 좀 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뭐 정리를 해드리면 뭐 이런 네. 전쟁이 뭐 2, 3주간의 좀 추가적인 그런 기간을 감안을 하고 봤을 때는 뭐 조선 그다음에 2차 전지 관련 ESS 관련된 2차 전지 네네. 그리고 이제 방산 뭐 이런 쪽에는 그래도 좀 반등을 하는 그런 상황이 오면 조금 더 탄력적인 반등을 할 수 있는 그런 논리를 만들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 봤을 때 지수보다는 이렇게 섹터 대응이 좀 네. 더 유리한 국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추가적인 섹터 질문 들어갈 텐데 네. 오늘 우리 시간으로는 오전에 개장 전에 들려온 소식입니다. 미국의 유인 달 탐사선인 아르테미스 2호 성공적으로 발사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 밖에도 뭐 스페이스X 상장과 관련해서 뭐 기대감이 계속 세계적으로 이제 주목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나라는 어떤 섹터가 이거 연관해서 볼 수 있을까요? 우리도 이제 우주항공 테마가 있기는 있는데 이게 이제 점 하나만 바꾸면 방산하고 연결이 또 되기 때문에 어쨌든 오늘은 이제 우주항공 테마 중에 한 가지의 줄기가 셀온을 만드는 계기가 된 것 같기는 해요. 일단 네. 크게 세 가지였죠. 스페이스X의 상장과 관련된 종목들의 리레이팅, 두 번째는 방산 쪽으로의 확장성, 세 번째는 이제 오늘 셀온을 만들게 된 아르테미스의 화제성 뭐 이런 정도였는데 오늘 셀온이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셀온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예. 낙폭 그리고 거래량 이런 것들이 뭐 시장 대비 이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아르테미스의 화제성은 시세에 크게 미치지는 않았다. 이거 좀 뭐 볼 수 있겠고요. 오늘 보면은 미국 시장에 관련된 스페이스X 관련된 우주항공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감안을 해본다면 역시 이제 뭐 이런 아르테미스의 화제성보다는 스페이스X의 영향력이 조금 더 큰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제 셀온이 나오고 하방 압력이 좀 줄어든다라고 한다면 약간의 횡보 구간 이후에 스페이스X의 상장 예정이 돼 있는 뭐 6월 말 7월 초 뭐 이 정도를 향해서 다시 달려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테마적으로도 뭐 나쁘지 않아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방산 업체들과의 확장성만 놓고 보더라도 나쁘지 않은 이제 그런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좀 있어요. 예, 그렇게 본다면 또 뭐 뻔한 종목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뭐 하나 시스템이나 뭐 LIG 넥슨 이제 뭐 LIG DNA로 바꾼다고 하는데 네. 그리고 뭐 스피어 같이 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그런 종목들도 오늘 세론 이후에 좀 약간의 횡보구만 나온다
한다면 단기적인 저 흐름은 좀 개선되지 않을까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스피어가 특징적인 종목이네요. 세 종목 중에서 스피어가 가장 작은 종목인데 기억해 보겠습니다. 스페이스X가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에 IPO를 위한 서류를 비공개로 제출했다는 소식 함께 정리해 드리고요. 반도체, 정말 위아래로 변동성이 너무 심해서 사실은 빅2 같은 경우에는 그 지수와 연동해서 움직입니다. 근데 그 안에서 소부장단이라든지 뭐 기판 관련 기업들이 사실은 빅2보다 더 그 레벨단으로 위쪽에 위치해 있다가 오늘 지금 밀리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전략을 세워봐야 될까요? 반도체는 일단 이제 뭐 저는 소부장보다는 그냥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놓고 그 종목들의 방향성이 훼손되지 않는다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소부장을 보는 게 맞다. 그리고 소부장을 보는 거면 그래도 대규모의 어떤 그 시설 증설 투자 이런 것들보다는 소모성이 짙은 이제 부품 쪽을 조금 선호한다 이런 좀 의견을 계속해서 좀 드렸었는데요. 지금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지금 고점 대비 20% 이상 밀린 상황에서 소부장까지 논하기에는 너무 이제 좀 범위가 큰 것 같아요. 일단 그 스팟 가격의 하락 우려가 좀 나왔었고, 그리고 터보컨트 거의 또 벌써 다 잊어버리셨더라고요. 지난주에 나왔었던 이제 내용인데요. 그만큼 이제 시장 우려가 지금 훨씬 더 큰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삼성전자는 1000조가 무너진 상황이 왔고, SK하이닉스도 600조가 무너지는 이제 시가총액 기준으로 무너지는 상황이 왔었는데 어제 좀 반등을 했는데 또 이제 절반 정도를 내놓는 이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아이러니한 게 뭐 실적의 반의 반도 안 되는 마이크론과 샌디스크의 눈치를 보면서 우리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그 주가 향방을 점쳐야 된다는 게 굉장히 좀 아이러니한 상황인데요. 그렇다 보니 제가 볼 때는 이 종목들에 대한 어떤 비호감, 뭐 비우호적인 그런 움직임이라기보다는 시장 위험자산 전체적인 수급에 대한 어떤 매도에 이 두 종목이 매수세가 사라지면서 조금 더 큰 폭의 하락을 좀 보이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4월 8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지금 스트리트 컨센은 45조를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강력한 현시감을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올해 마이크론이 지금 한 800조, 700조 정도의 시가총액인데 올해 그 예상 가이던스가 지금 영업이익 기준으로 70조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이거든요. 그러면은 글쎄요, 삼성전자의 한 분기 실적이 조금 더 보태면은 마이크론 1년 실적인데 삼성전자랑 시가총액 차이가 별로 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거기에 따른 굉장히 강한 현시감을 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의 실적을 주는데 이것밖에 안 돼라고 하면 전쟁 상황이 좀 짓누르는 상황이 있더라도 시장 특히나 이제 외국인들의 입장에서는 실적이 견인하는 뭔가의 어떤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환율도 지금 1,520원, 30원 하고 있습니다만 누가 볼 때는 이거 막 올라가서 1,600원을 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수치이기도 합니다만 또 다른 쪽에서 보면 이게 고점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을 거란 얘기죠. 그리고 이제 세계 채권 지수 인덱스에 추종하는 자금들이 또 어제부터 물론 이제 뭐 수십 조씩 들어오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8개월간 단계적으로 들어오는 찔끔 들어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이제 시장의 어떤 환율 시장의 상방 변동성을 좀 자극하지 않을 이제 그런 요인으로,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한정 지을 수 있는 요인으로 좀 자극을 한다면 저는 반도체 그리고 환율 이런 것들이 좀 잡아주면서 반등의 실마리를 잡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저는 이번 주 초에 나왔었던 이제 의미 있는 그런 저점 이것만 깨지 않는다면 굉장히 강한 하방 경직 포인트로 작동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말씀드린 대로 종목이 싫어서라기보다는 대한민국의 어떤 주식에 대한 비중 조절에 있어서의 이제 어떤 하락이라고 봤었고 개별적인 매력이 올라오는 잠정 실적 발표 전후가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충분히 반전 포인트는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감한 부분입니다만 이제 가격이 궁금해서요.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습니다만 삼성전자가 18만 원 언더고 SK하이닉스가 84만 원 언더로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이 가격 매력적입니까? 저는 매력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실적 일정만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다울투자증권 고영민 연구원의 실적 발표 일정 정리표상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의 이번 잠정 실적 발표일은 4월
7일 다음 주 화요일 예정이 돼 있습니다. 같은 날 LG전자 발표 예정이 돼 있고요. 일정은 좀 변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SK 하이닉스 컨퍼런스 콜 일정이 23일 목요일 오전 9시라는 점까지 정리해 드립니다. 참고해 보시죠. 정경민 IBK 투자증권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